시작해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던 거 조금 디테일하게 갈게요.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규산형 광물로 넘어가서 규산형 광물은 그러면 대충 어떻게 생긴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뭐 독립형이 어떠니, 단사슬이 어떠니, 복사슬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나타나냐면 157페이지 가보세요. 157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잠깐 뭐가 나와 있죠?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먼저 첫 번째, 규소. 규소는 플러스 4가예요. 그래서 규소 하나가 가운데 포진해요. 얘는 체각전자 몇 개 있다 그랬죠? 4개 있다 그랬죠? 자, 얘가 정기적으로 거기 나온 것처럼 4 플러스짜리예요. 자, 좀 애매하죠. 원래 14족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를 안 따지는 게 정상이긴 한데 교육 목적상 일단 플러스 4가라고 할게요. 이게 사실은 공유 결합을 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이게 왜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그 전자를 그러니까 공유 전자를 조금 가져가는 정도를 뜻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모르니까 지금 그냥 플러스 4가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다른 산소랑 이 하나씩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을 할 거고 산소랑 결합을 해요. 자, 그리고 산소는 거기 나온 것처럼 2가예요. 2-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 보세요. 전체 플러스는 4 플러스죠. 마이너스는 2, 4, 8이니까 8-예요. 합이 얼마? 4-가 되죠.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떼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자연계는 항상 어떻게 하고 싶죠? 중성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 양이온들을 끌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양이온 중에서도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철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1. 규산염 4면체 구조까지는 한 거예요. 지금 규산염 4면체 구조까지는 했어요. 삼각형 면이 몇 개로 만들어진다? 4개로 만들어진다. 산소 원자들끼리 연결하면 삼각형이 4개가 나와요. 2. 규산염 광물의 독립형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해갖고 얘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니까 그러면 마이너스가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오면 돼요? 플러스가 오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Fe 철이죠. 철이 2가 양이온 혹은 마그네슘 Mg 얘도 2가 양이온인데 얘네들이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 하나에 저런 애들이 2가 양이온이 몇 개가 결합하면 2개가 결합하면 정기적으로 딱 중성이 되죠. 그럼 얘는 혼자 살 수 있죠. 지금부터. 그럼 얘는 독립형이 돼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얘가 감남석이에요. 이렇게 되면. 됐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지금부터 조금 슬픈 얘기예요. 자, 니네 반 총 몇 명이야? 28명. 그 중에 여학생이 몇 명 있죠? 아,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네가 여자친구 없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예시긴 한데, 얘가 거기에 있는 양이온들과 결합을 하죠. 그랬더니 양이온이 이제 부족한 거야. 얘네랑 결합을 했어. 그럼 다른 규산형 광물은 얘도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데 아니 얘네들이 다 얘네를 가져갔어 이미. 그럼 얘네가 이제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민이가 여자친구가 없어. 그래서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고 싶은데 보러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미안해. 뒤에 있는 수민이랑 같이 갈 거야 지금부터. 그치? 수민아 나랑 놀자. 그러고 이제 가는 거야. 그치? 이름만 들으면 너는 여자애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즉 말 그대로 얘네가 부족하니까 대안품을 찾겠죠. 그래서 생기는 게 3. 규산염 4면체와 규산염 4면체가 결합한대요. 즉 여기 있는 규산염하고 여기 있는 규산염이 요 산소 하나를 떼버리고 요렇게 공유해버려요. 산소 하나를. 그럼 정기적으로 좀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산소를 하나를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약간 곁다리로 가져간 꼴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가 좀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하면은 단사슬이 되는 거고요. 요런 게 산소가, 자, 그럼 단사슬은 산소 몇 개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단사슬은 산소 한 개를 공유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복사슬이 되면 산소 뭐 두 개를 공유한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판상형이 되면 산소 몇 개를? 세 개를 공유한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망상형이 되면 산소 네 개가 붙어서 이걸 싹 다 공유 결합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방향으로. 그래서 산소 네 개를 싹 다 공유 결합해요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독립형은 산소 공유 결합을 공유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산소를? 없어요. 복사슬은 하나. 그러니까 단사슬은 하나. 복사슬은 두 개. 판상은 세 개. 망상은 네 개 싹 다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이다. 공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독립형은 철이라든가 마그네슘이 충분한 애들,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철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결합.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돌은 거무띡띡한 색깔을 띠요. 그래서 감남석은 검은색을 띠고요. 얘는요. 이쪽으로 와서 만약에 망상 구조로 갔다. 그럼 얘는 아예 다른 금속성이 없죠. 그러면 산소하고 규소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산소랑 규소로 되어 있는 게 누구냐? 여러분들 뒤에 창문 보이죠? 저 유리의 재질이 산소하고 규소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산소하고 규소로 되어 있는 유리가 이런 재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투명하고 밝은 색을 띠죠. 그래서 쭉 따라가면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석영 장석 쪽으로 가면은 흰색, 밝은 색을 띄어요. 그리고 독립형인 감남석은 검은색을 띄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주도에 있는 돌, 검은색이죠. 걔네들은 주로 감남석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광물을. 근데 우리 산에 가면은 이렇게 무슨 봉우리 해갖고 약간 밝은색 돌 있죠. 보통 화강암이라고 하는 애들. 걔네들이 주로 석영하고 장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정확하게 망상 구조로만 되어 있는, 그래서 SiO가 망상 구조로 정확하게 딱 결정을 이루고 있으면 유리 중에서도 그걸 뭐라 그러냐? 크리스탈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석영이 크리스탈이에요. 됐죠? 구조가 똑같아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157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공유결합, 산소를 공유한다 라는 표현이 공유결합이 아니라 공유한다예요. 자, 그 다음에 산소 화합물에서는 거기 보시면은 15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맨 거기 중간쯤에 보면 그림 나오는데 사슬 모양이라고 돼 있죠. 그럼 탄소 옆에 탄소, 탄소 옆에 탄소, 탄소 옆에 탄소, 156페이지예요.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쭉 배치가 돼 있으면 이거 사슬 모양이다 라고, 이거를 사슬형. 근데 일렬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새끼 쳐서 올라가죠. 그럼 이거 가지친다 그래서 가지형. 그 다음에 끝에서 끝을 이렇게 완결하게 물죠. 그럼 고리를 만들었다 해서 고리형. 됐을까요?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 결합할 때 공유전자쌍 하나로만 결합되어 있으면은 단일 결합, 공유전자쌍 두 개로 결합되어 있으면은 이중 결합,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세 개로 결합되어 있으면 삼중 결합이라는 거고, 뭐 이름에서 알겠지만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결합력이 더 세고요.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결합력이 더 세겠죠.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겠죠? 근데 여긴 특이하지 않아요? 규산형 광물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탄소 화물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뒤에서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자, 그럼 문제 하나만 잠깐 풀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뭐 했냐 보면은 여러분들 158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딱 두어 개만, 아니다, 두 개만 풀고 해보죠. 158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해볼까? 6번하고 7번 둘 중에 하나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우리 6번 해볼까요? 6번? 158페이지. 158페이지에 6번. 풀어서 맞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안타깝다. 이런 거 틀리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지랄지랄 할 거예요. 뭐 이런 것밖에 협박이 안 되는구나. 그치. 맞으면 니들이 좋은 거다. 그냥 그 정도. 자, 펜 들고. 자, 6번. 저희 시험 범위 물리 들어가. 진짜요? 잘 됐네, 너는? 너는 큰일 났다.
아니잖아. 잠깐만. 둘이 같은 학교인가? 아, 상관없네, 그럼. 저희 번갈아 가면서 나가는데. 자기네 학교가 번갈아 가면서 나가는 학교가 있고, 또 한 선생님이 주구장창 나가는 학교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지금. 통합과학이 지 멋대로 해, 아주 그냥. 응. 근데 이게 웃긴 게, 작년에는 이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작년엔 그랬는데, 올해는 또 다르게 가기도 하고요.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 배치가 잘 안 나오면 한 선생님이 쭉 가고, 선생님 배치가 나오면 따로따로 가고, 근데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는요, 그냥 한 선생님이 쭉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중구난방 나가면은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나가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하나가 난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 6번. 6번 빨리 풀어봐요. 빨리 펜 들고. 총각, 펜 들고. 응. 선생님 저는 다 했어? 시험 문제 아, 맞아. 그 부분. 여러분들 학교마다요, 선생님들의 특성이 좀 다른데요. 만약에 이제 한 선생님이 쭉 나간다.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가 되면은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싫어하는 파트가 되면 문제가 좀 설렁하게 나가는 경향이 좀 있고, 또 여러 선생님이 같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선생님은 원래 성격이 설렁하면은 설렁하게 내고요. 그 파트는. 원래 선생님의 성격이 꼼꼼하면 그 파트는 죽은 거야. 그치? 응.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과거에 한솔고. 한솔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물리 선생님이 조금 그 물리에 대한 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는 물리 문제가 와, 이건 수험생한테 낸 거야. 이건 1학년한테 낸 거야 싶을 정도로 내기도 하고요. 야타코. 야타코 같은 경우는요. 딴 건 되게 쉬워요. 심지어 물리 파트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물리자만 나와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약간 그 수준? 중학교 수준?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생물은 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요. 생물은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다른 학교는 그다지 특성. 제가 말한 학교 말고는 그다지 막 어느 한쪽에 쏠린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대진도 뭐 그냥 그렇고. 나머지들은 여기 구성하시는 분들이 대진, 분당도 그냥 그렇고, 돌마, 특이사항 없고, 서연. 한솔이 예전에는 물리가 좀 독특하게 어렵게 나왔는데 물리 선생님 바뀌었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여자 선생님으로 바뀌셨죠. 그래갖고 좀 어리신 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솔직히 물리는 예측 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6번 가보죠. 자, 그림은 어느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보세요. 줄이 몇 줄이에요? 한 줄이죠. 옆으로 쭉 한 줄로 늘어서 있죠. 이거를 단사슬이라 그래요. 딱 봤는데 두 줄로 늘어서 있다. 그럼 복사슬. 근데 7번처럼 판으로 되어 있다. 그럼 판상. 그리고 입체 구조로 그려져 있다. 그럼 망상이에요. 자, 그러면 6번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얘는 단사슬 구조이다. 맞아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몇 개를 3개를 공유하여 결합한다가 아니라 얘는 1개 결합하여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단사슬이 1개, 복사슬이 2개, 판상이 3개, 망상이 4개를 공유하여 결합한다. 공유 결합은 아니에요. 공유한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공유 결합하고 공유한다는 좀 다른 얘기인데 조금 표현이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대표적인 광물로는 뭐 있죠? 순서대로 감남석, 휘석. 아, 맞네요. 휘석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휘석. 맞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번 그 옆에 있는 12번 하나만 가보실래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안 할게요. 12번. 자, 12번만. 그리고 이따가 문제 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최대한 숙제 좀 많이 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시간 따로 내기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여러분들 수학하고 수학, 국어, 영어 하기 바쁜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시간 줄 때 얼른 해. 자, 12번 볼게요. 자, 그림은 가에서 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인데요. 가는 이거 뭐죠? 이거 사슬이죠, 사슬. 그 다음에 나는 이거 고리형이네요. 그 다음에 다는 이중결합이네요, 얘는. 자, 기억, 가는 고리형이다? 뭐, 딱 봐도 정신건강상 고리가 아니죠, 이거는. 이 정도 통박은 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가가 사슬, 나는 고리형이다 라고 하시고, 가는 가지형이라고 보기에는 위에 가지친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니은, 다와 같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만들기도 한다. 맞죠? 최대 몇 가지? 3중결합까지. 4중결합은 없습니다.
자, 탄소는 다양한 모양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골격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골격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오늘은 161페이지. 오늘은 이거 자세하게는 안 갈게요. 그냥 약간 오늘 소개하는 정도로만 할게요. 그래서 숙제는 160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점점 늘어나, 그지? 이번에 많이 줄어졌다. 할 거 별로 없다, 이번에. 이번에 할 거 별로 없으니까 심심하면 뒤에 있는 뭐 학교 대비 문제 한번 풀어보든가. 뒤에 학교 대비 문제 넣어놨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1페이지에서는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해갖고 아까 뭐였었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했었죠. 우리는 이번에는 그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탄소화합물에는 자, 생명체는 물, 무기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자 거기 보세요. 이중, 밑줄 그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여기까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고 핵산까지, 그 다음에 이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진, 그 다음에 핵산까지는 탄소화합물이에요 라고요. 그럼 물하고 무기염류는 탄소화합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좀 구분 좀 해놓으세요. 나중에 생각보다 잘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거 물. 에이, 거기 읽어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 다음 비열이 커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내용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무기염류. 무기염류는요, 종류부터 보세요. 인, 칼륨, 칼슘, 나트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왜 비타민 같은 거 먹을 때 보면은 거기에 뭐 칼슘이 부족하네, 칼륨이 부족하네 해가면서 왜 같이 곁들여 먹는 것들. 무슨 뭐 현대인들이 뭐 무기염류를 섭취를 적게 하여 하는 그 무기염류 맞아요. 그래서 무기염류들이고요. 거기 보면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인간의 몸에는요. 신경이라든가 이런 게 전달할 때는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런 걸 관여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면은 또 인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또 거기 나온 것처럼 나중에 핵산을 구성할 때 또 구성 물질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무기염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여러분 맞아요. 탄수화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밥. 여러분들 맨날 먹는 밥 탄수화물 얘기하죠. 빵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포도당, 녹말, 셀룰로스, 그 다음에 글리코젠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얘기 나오고요. 단백질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단백질 예시 좀 보세요. 헤모글로빈하고 콜라겐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데 제가 어지간하면 외우라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시험 때 바짝 외울래요, 그냥. 지금 외워봤자 전 저를 알아요. 전 까먹어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은 문제 풀 때 앞에 찾아보고 풀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찾아가면서 보시고 그러다 보면 좀 익숙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는 애들이 좀 있어요, 몇 명이. 그런 고놈들만 나중에 시험 전에 따로 외우세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단백질 종류 많이 헷갈려요.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질, 중성지방, 인지질, 거기 보면 스테로이드라고 돼 있죠. 스테로이드가 지질이라는 사실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봤죠? 스테로이드 제제 갖고 많은 스테로이드인데 얘도 지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핵산. 핵산은 뭐죠? 핵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포에게 들어있는 거 하면은 여러분들 RNA랑 DNA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특이한 애들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요. 구성 원소 보세요. 탄수화물 보세요. 탄소, 수소, 산소 보이세요? 지질도 보세요. 탄소, 수소, 산소 보이세요? 자, 탄수화물하고 지질은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예요. 여기까지만이에요. 단백질 보세요. 단백질은 여기에 뭐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죠? 질소.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질소 비료 해갖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질소 때문이 그래서 그래요. 질소예요. 자, 그 다음에 핵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에다가 뭐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죠? 인. 그래서 인이에요, 인. 그거 하나만 더 추가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문제로 나올 때는 탄소, 수소, 산소는 다 있죠, 얘네들이. 설마 이거 갖고 문제 내겠어요? 아니죠. 여기에 질소가 포함되는 게 누구니? 근데 이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요. 그러면 누구예요? 단백질. 근데 질소가 포함된 애가 누구니? 이렇게만 물어보면은 핵산 또는 단백질. 근데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럼 단백질. 콜. 그 다음에 핵산에서 들어있는 것들은 인까지 포함. 여기까지만 좀 주의사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자, 단백질하고 여러분들이 뭐 배우느냐? 단백질하고 뒤에 넘겨보시면 핵산이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단백질하고 핵산의 공통사항은 뭐죠? 둘 다 탄소 화합물이다. 자, 다시 핵산과 단백질은 둘 다 탄소 화합물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둘을 구분해서 배우죠. 또 뭔가 다르겠죠. 그래서 다른 거와 같은 거를 구분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는 항상. 아니, 거꾸로 생각해봐. 출제자가 입장에서 낼 만한 게 뭘까를 생각해봐. 항상 꼬투리 될 만한 거 내겠지. 그치?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은요,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문제화돼서 나올 만한 게 뭔지를 선천적으로 잘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먹고 살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단백질. 거기 보면 갑자기 1. 단백질의 단위체. 아씨, 단위체가 뭐야? 그지? 그 다음에 복합체, 단위체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단위체 한번 잘 생각해봐요. 단위체가 뭘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떠한 뭔가가 있겠죠. 그게 단위체. 그리고 그 단위체들이 연결이 된 게 복합체.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러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과연 뭐냐? 거기 보시면은 단위체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아미노산. 아미 갖고 장난치면 묻히겠죠, 어딘가에. 그쵸? 아미노산 해갖고 아미가 늙으면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잘못하면 어딘가 묻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하지 맙시다. 묵음 처리해 주세요. 삑 하고.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영상 편집에 손을 대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연구했어. 저 이제 영상 편집해서 올리려고 그래갖고 이거는 귀찮아서 못 해갖고 이거는 앞장에다가 그거 넣으려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블랙 화면 탁 나오고 로고 팍 뜨고 그 다음에 짠 내가 나타나는 거 있지.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 앞에 웅장한 음악 모으니까 딱 시작하면 빠바바 뭐 이런 거 쫙 음악 깔리면서 그러니까 한번 시작해볼까? 그러면 내가 쫙 페이드아웃 되면서 쫙 나오게 아무도 안 보겠죠 그러면? 자, 그리고 맞다. 우리 영상 이거 수업한 거 다 유튜브에 올려놓긴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못 찾으니까 제가 다시 카페에다가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카페 링크 달라고 얘기하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아직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고. 그 다음에 카페 링크에다가 제가 뭐 필요한 것들 교재라든가 그런 거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오늘은 일단 1차적으로 물리하고 지구과학 고3 모의고사 올려놨는데 필요 없죠,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쭉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받아가세요. 괜찮아요. 거기에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저는 등급이 몇 이상이 돼야지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나오죠.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돼. 알았죠?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난 무조건 퍼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단위체예요. 단백질은 결국은 단위체가 뭐다?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그럼 3개일까? 아미노산이? 아니야. 아미노산이 2개일지, 3개일지, 4개일지, 5개일지, 100만 개일지, 10만 개일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아미노산이 또 몇 종류가 있다? 20여 종이 있다라고 배우죠. 여러분들 책에는 20여 종이 있다, 20종류가 있다라고 배우는데 정확히 말하면 24종인가 22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그 특이한 애는 좀 빼고 20여 종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투를 배우시게 되면은 다 외우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생투는 거의 암기의 끝판왕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암기력이 뛰어나다, 그럼 생투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난 암기력하고는 전혀 담을 쌌다, 그럼 물리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리는 조금 아니, 요즘은 많이 쉬워졌어, 그래도. 그럼 나 같으면 내가 수험생이면 전설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물투, 화투 선택할 거야. 멋있잖아요. 교장선생님이 그러실 거 아니야. 우리 학교 담배 중에 전설이 있어요. 물투, 화투 선택자죠.
근데 잘 되면 전설이 되는 거고 망하면 그 미친 새끼가 되는 거고. 그렇죠. 투투. 여러분들이 투투를 선택한다. 그래서 표점까지 노린다. 그런데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럼 이제 S대 의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거죠. 왜냐하면 S대 의대가 정시로 가면은 하나 틀려도 사실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원이 아니라 투투로 돌았으면 표점 높고 거기에 가산점까지 받으니까 한두 개 더 틀려도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죠. 어떻게 화이팅? 여러분들 아직 1학년이니까 아직 의지 충만하지 않아요? 나는 미래의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지 않나 보통은? 벌써부터 아니야? 큰일 났네. 근데 이러다가 저쪽 나는 학교를 기차 타고 가야 되나? 그런 것까지 내려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 그 다음에 생명체는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자세한 건 하지 말고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가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죠?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빠져나갔다. 그래서 제가 축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물이 빠져나갔다. 이걸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학적으로는 그런데 생명체에서 일어날 때는 얘를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하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제발 한 번은 좀 써봐. 알았지? 펩타이드 결합인데 펩자가 여러분들 뭔지 거기 잘 봐요. 한번 써봐요. 어이예요. 알았죠? 또 서술형으로 펩타이드 아이 해갖고 펩타이드 이래갖고 저거 감점 당하지 말고 알았죠? 한 번만 좀 써봐요. 제발. 이건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자, 그럼 볼게요.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요. 자, 여러 개의 아미노산들이 연결됐죠? 그래서 그 많은 연결들을 우리는 폴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되고요. 그래서 그 폴리펩타이드 결합, 복합체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단백질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가 이어질까요? 도대체가. 그것도 모르죠. 몇 개가 이어질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종류가 20여 종이라며 첫 번째가 누가 올지 1번부터 20번 사이에 누가 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종류도 다르고요. 개수도 다르고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무한대예요. 그죠? 무한대예요.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을 구성할 수 있고요. 또 얘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20여 종이 있다 그랬는데 저게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뒤틀려요. 이게 모양이 뒤틀리면서 특유의 입체 구조를 가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특유의 입체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고기 구우면 어떻게 되죠? 색이 좀 변하죠. 맛도 변하고. 그게 고기를 구우면 이 펩타이드 결합은 열에 약해갖고 이 입체 구조가 이상하게 변해요. 열을 가하면은. 그래서 단백질의 성질이 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열에 약해요. 자, 그 다음 펩타이드 결합 얘기했고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자, 아미노산이 하나, 둘, 세 개가 결합하면 자, 문제. 아미노산이 세 개가 결합했어요.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있을까요? 두 개. 에이씨. 아미노산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자식아. 두 개. 그치. 물 분자 몇 개가 빠져나와야 될까요? 두 개. 알았지? 하나 빼. 그 다음에 그거 됐고. 그 다음에 됐고. 단백질의 기능 해갖고 거기 보시면은 단백질의 기능 뭐 글로 써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주의사항은 단백질의 맨 밑에 보면 161페이지에 3. 항체의 성분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항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항원 항체할 때 그 항체예요. 됐고 그 다음에 뭐 옆에 보시면 아미노산의 구조해갖고 아미노기하고 카복실기가 있어요 라고 나오거든요. 아직은 그냥 그렇게 생겼구나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아까 결합하면 물 빠져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런 표현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N,
C 했고 여기에 H, 그다음에 OH에 이중결합의 H에 여기 R이라고 곁사슬이라고 돼 있죠. 요 곁사슬이 그러니까 곁사슬이 R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만큼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곁사슬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몇 번이냐가 결정이 돼요. 20여 종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20여 종은. 그런데 그 옆에 이게 하나의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아미노기, 오른쪽이 카복실기인데 여기에 다시 뭐 다른 거라고 합시다.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결합을 만들어 버리고 여기서 얘가 뿅 하고 빠져나오면서 H2O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카복실기의 OH와 아미노기의 H가 결합해서 물이 되어서 빠져나온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요. 시험 때까지 여기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계속 돌고 돌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조금씩 익히세요. 그리고 시험 날에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는 그때 가서 외우죠. 왜냐하면 풀면서 익힌 애들은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년에 생물 배울 때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확률이 좀 높고요. 근데 시험 직전에 안 외워져서 외운 애들은 안타깝게도 시험 끝나자마자 대가리 속에서 사라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성적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천천히 외우세요. 아직은.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핵산. 자, 핵산은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을 띠는 물질이다. 그래서 핵산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핵산의 구성 성분은 뭐가 있었죠? 탄소, 산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탄소, 산소, 수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죠? 인. 자, 왜 핵산이냐 그러냐면은 인이 산성을 띄어요. 그래서 인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을 띠는 물질인데 이 산성이 인 때문에 띈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핵산의 단위체는 또 외워야 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웃긴 게 맞아. 지금 배웠잖아. 뭐 얘는 아미노산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단백질의 구성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 그랬고 책에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며. 그래 됐지? 근데 이게 시험 볼 때 되잖아요. 이 새끼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였나? 핵산이야? 아미노산이었나? 이게 되게 헷갈려요, 나중에. 정신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풀면서 활용해 보세요. 괜찮으니까. 자, 다시 핵산은 누가 기본 단위체다? 뉴클레오타이드. 얘는 인산, 당, 염기로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라고 나오죠. 이 소린 또 무슨 말이야 또, 그치? 참 이게 물리 파트하고 다르죠. 물리 파트하고 그래도 화학 파트는 뭐가 용어가 튀어나오면은 그래도 그걸로 뭘 좀 활용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쯤 다음 단어가 나오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생명은 그냥 앉아있으면 무슨 새로운 단어가 진짜 주구장창 날라와. 그래갖고 되게 헷갈려요, 생각보다. 그래갖고 이거 자주 좀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자주 봅시다. 자, 다시. 핵산은 단위체가 누구다? 뉴클레오타이드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그림을 모식도로 나타내면은 보통 인산은 동그라미로 많이 표현해요. 인산, 그 다음에 당 보세요. 당 그림 보시면 꼭지점 몇 개짜리야?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라 했고 당은 당인데 인산, 당, 염기인데 당이 꼭지점이 5개라 그래서 오탄당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오탄당이 있고 여러분들 좀 구분하려고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책에 161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이건 그 옆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이 탄수화물에 구분해갖고 거기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해놓고 까만색으로 포도당이라고 써 있죠. 거기 자세히 보세요. 눈 잘 보이시는 분들은
꼭지점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6개로 되어 있죠. 포도당에 들어있는 당은 6탄당이에요. 그래서 5탄당이니 6탄당이니 우라모탄도 아니고 뭔 소리야. 이 소리 할 거거든요. 분명히 5탄당, 6탄당 이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뉴클레오타이드는 6탄당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럼 되게 헷갈려요. 생각보다. 자, 여기에서 당은 몇 탄당? 5탄당. 그쵸? 장수 돌침대처럼 별이 5개예요. 그쵸? 참고로 왜 돌침대 어때서? 전 참고로 돌침대에서 자요. 저희 집에 오시면 주의사항. 예안이한테 어렸을 때 주의사항인데 누가 놀러 오면 아빠 침대에서 놀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뛰면 큰일 난다. 돌에 대가리 깨지는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갖고 내가 그걸 어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친척 집에 갔는데 그 형네도 허리가 안 좋더라고.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이 좀 말씀했는데 침대잖아. 그래갖고 그 형 침대 앉으려고 털썩 앉았거든? 우와! 엉덩이 겁나 아파. 진짜 부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우씨, 거기다 대고 쪽팔리잖아. 비명도 못 지르겠고, 아무 말도 못하겠고, 아씨, 돌침대. 야, 내가 진짜 물침대는 봤어도 태어나서 돌침대 그냥 처음 봤거든? 야, 인간이 이런 데서 왜 살까? 땅바닥에서 자면 되지. 굳이 뭐하러 돌을 침대까지 올릴까? 그 생각이었거든? 내가 허리가 안 좋잖아. 내가 돌침대에서 잡았는데 이해가 가. 돌침대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못 자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돌침대거든? 그래갖고 뛰면 죽어. 알았죠? 갑자기 왜 돌침대 얘기 나왔지? 자, 맞아. 얘는 몇 탄당? 5탄당. 알았죠? 얘는 5탄당이에요. 인, 당.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염기는 보통 기호로 이렇게 많이 써줘요. 염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뉴클레오타이드끼리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앞에 자 무슨 자가 붙으면 돼요? 폴리자가 붙으면 되죠.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인이 있고 당이 있고 그리기도 나빠. 염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짝대기가 이렇게 하나 더 거져 있어요. 그래서 인과 염기에서 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과 염기에서 결합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까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있으면 일렬로 쭉 배치되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한 줄만 되어 있으면 RNA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 근데 참고로 인과 당 사이에는 이 결합이 공유 결합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배우 공유 알죠? 공유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또 공통점. 공통점. 왜? 공통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좀 더 나은가? 그게 아니고 저랑 동갑이에요. 또 이랬더니 표정 관리 잘해라. 또 이랬더니 왜? 이러지 마. 심지어 내가 생일이 더 느려. 알았지? 여기에 쇼킹한 거 하나 알려줄까? 배우 원빈이라고 있죠. 누군지 알죠? 원빈. 영화 아저씨에서 나온 사람. 참고로 저보다 형이에요. 에이, 자이씨. 여러분들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컴퓨터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어머니하고 여러분들 아버님 나이야 동갑인 배우를 한번 찾아보세요. 남자 배우, 여자 배우를.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우. 그쵸?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어머니가 김혜수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하다가,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에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 남자애가. 집에 가서 엄마를 빤히 쳐다봤대, 이렇게. 와. 그랬더니 엄마가, 왜 임마? 그랬더니, 와. 그랬더니 또, 왜? 그랬더니, 야, 얘가 똑같은데 이렇게 다르구나. 뭐가? 그랬더니, 와, 김혜수하고 다른데. 그랬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대요.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찾아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영화, 그 사건인가? 거기 톰 크루즈 아저씨. 환갑 넘었죠. 우리 나이로 환갑이 넘어요. 60이 넘었어요. 참고로 우리 어머니랑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느끼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인, 당, 염기가 얘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인과 당 사이에 공유 결합을 이루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고 얘가 한 줄이 있으면 RNA예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 다시 거꾸로 그려야죠. 염기, 당, 인 이런 식으로 염기와 염기끼리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을 이루는데 이때 결합은 수소결합이에요. 이름만 알고 계세요? 자세한 거 몰라도 되니까.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으면 두 가닥을 이루면서 베베베베 꼬였다. 이러면은 DNA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RNA, DNA 볼게요. 자, RNA하고 DNA. 자, RNA하고 DNA. DNA는 몇 가닥? 두 가닥. RNA는 한 가닥. 자, 그 다음에 인, 당, 염기인 것까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당.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미안한데 지금 이름만 기억해 주세요. 거기 보시면 RNA의 당은 뭐라고 써 있죠? 리보스당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DNA에 있는 당은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앞에 뭐라고 붙었죠? 디옥시라고 붙었죠. 산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산소가 없는 당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오탄당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RNA나 DNA나 다 오탄당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서 6탄당이에요. 마치 RNA는 6탄당, DNA는 뭐 5탄당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둘 다 5탄당인데 이름만 RNA가 디옥시 리보스당, 그 다음에 RNA는 리보스당이에요. 그냥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염기에는요 종류가 총 5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RNA에서 쓰는 게 4개, DNA에서 쓰는 게 4개예요. 그러니까 3개는 겹치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씩만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거기 보시면 A, G, C까지. A, G, C.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거기까지는 동일해요. RNA에는 타이민 혹은 티민, 뭐 타이민 이렇게 읽어요. 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RNA에는 타이민 대신에 U라고 되어 있고 유라실 혹은 우라실이라고 읽어요. 그렇죠? 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 RNA와 DNA는 염기가 몇 종류로 되어 있다? 각각 4종류로 되어 있고 그냥 염기가 몇 종류니? 그럼 5종류예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어원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보적 결합. 여러분들 4번 DNA 염기의 상보결합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상보결합은 줄임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새로 배운 단어 있어요. 틀딱. 줄임말이더라고요. 좋은 말은 아닌데 틀리딱딱. 우리 때는 어렸을 땐 꼰대라고 그랬는데 틀딱. 여러분 저는 글로 안 들어가죠 아직은. 저는 글로 넣어주지 마세요 아직은. 자 그러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상보결합은 상호 보완적인 결합이다의 약자예요. 상보결합은 상호 보완적이다. 즉 무슨 말이냐? 염기 옆에 염기가 오는데 얘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A 옆에는 T, C 옆에는 G. RN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 T, C, G인데 이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A, T 사이에는 이중결합이고요. C, G 사이에는 삼중결합이에요. 결합이 누가 더 셀까요? 얘가 결합력이 좀 더 세요. 결합거리도 그럼 어떨까요? 결합거리도 좀 더 짧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RNA는 한 가닥이긴 한데 나중에 결합을 하긴 해요. 얘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염기가 순서가 몇 개가 순서대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유전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요 뒤에서 해요. 그래서 학교마다 여기까지 배우고 이 뒷단원으로 넘어가서 같이 하는 학교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끊고 뒤에 가서 또 하는 학교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할게요. 자, 됐고 여기까지 됐고 우리 그냥 몇 개만 풀어 연습 문제 하나만 해볼까요? 어디 보자. 뭐 쉬운 게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거 164쪽에 시간이 별로 없네요. 164쪽에 우리 딱 2개만 할게요. 5번 문제 하나만 해볼까요? 5번 단백질이죠? 아, 허리 아파.
아, 참, 돌마고 교복 봤다. 여학생 교복 괜찮던데? 그만하면 됐지. 부지포스러워서 그렇지, 좀. 음. 원래 낙생구도 부지포였는데요, 여학생은. 바뀌었죠. 똑같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대진고는 남녀 교복의 차이가 확실하고요. 중앙고는 역시 체육복이 현란하죠. 중앙고 학생이 그럽디다. 체육복 입고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양손이 다 시뻘건색이어갖고 눈이 아프대요. 근데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중앙고 애들이 체육복 딱 입고 뭔가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들이 쫙쫙 움직이면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분당고 교복 특색, 이 분당고는 체육복이 그냥 밋밋해요. 에이, 그래도 거기에 여기 영문으로 써있잖아. 분당고등학교라고. 그거 말고 대진도 뭐 체육복 그다지 특이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제일 되게 니네가 뭐가 특이하지? 서연이? 저희는 중학교 어. 인트부랑 나 어저께 파주에서 수업하다가 깜짝 놀랐어. 어떤 여학생이 지나가는데 난 뭘 잘못 봤는 줄 알았어. 체육복이 좀 타이트하더라고, 걔가. 근데 시퍼런 색깔이 지나가는 거야. 뭐지? 내가 잘못 봤나? 레깅스 색깔인가? 레깅스 색깔 치고 너무 촌스러운데? 그러고 있었어. 그리고 수업 딱 들어가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야, 밖에 갔더니 어떤 시퍼런 다리가 움직이는데 저게 뭐야? 그랬더니 막 웃어. 그랬더니 딱 그 얘기만 했거든? 그 동네 무슨 중학교 체육복이래, 그게. 유명하대, 그 동네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체육복 바지 입고 잘 돌아다니죠? 걔네들은 가방에 꼭 바지를 하나 싸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체육복 등교를 하는 날도 꼭 체육복을 갈아입고 집에 간대요. 더 이상 쪽팔려서 갈 수가 없대네, 걔네는. 그럴 수도 있더라. 자, 164쪽 5번 봅시다. 자, 그림은 단백질 형성 과정 일부. 자, 기억. 이거 뭐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한 거네요.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죠. 자, 그래서 기억이 형성될 때 물이 한 분자 첨가돼요? 아니죠.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틀렸고, 니은. 간은 아미노산으로 생명체 내에 20종류가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딕은 나에서 다로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 나에서 다로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 응? 무슨 말이야? 가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나에서 다로 넘어가면서? 폴리펩타이드 결합 얘기하고 싶은가 보다? 길어졌으니까 폴리펩타이드 결합인 것 같은데요, 답이? 여러분 이거 답을 한번 보시면 디귿 틀렸다고 돼 있을 것 같아요.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이룬다라가 답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7번 한 번만 가보세요. 자, 7번. 자, 그림은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이다. 그리고 기억이 당, 오탄당, 그 다음에 니은이 염기. 이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맞죠? 그 다음에 기억은 디옥시리보스이고 니은은 염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문제에 DNA라고 써 있으니까. 만약에 안 써 있었다면 이게 디옥시리보스당인지 그냥 리보스당인지 알 일이가 없죠. 이것만 봐서는 정보가. 근데 DNA라고 써 있으니까 디옥시리보스당. 조심하시고요. 기억, 니은은 1대1대1로 결합하여 단위체를 이룬다. 맞죠?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숙제로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하기 좀 많아요. 그래서 숙제는 일단은 160페이지까지만. 160페이지까지만. 이것도 하려도 야 정신줄 날라가겠다. 이거 다 하려면. 그래서 지금 최대한 합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잘 모를 때는요.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채점하세요. 그렇게 해서 오류를 수정해서 그 다음에 수정된 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안 틀려. 잘 맞아. 그럼 그때는 한 페이지 단위로. 한 페이지 단위도 잘 맞아. 그럴 때는 한 단원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모를 때는 무조건 채점 간격을 짧게. 그리고 앞에 모르는 거 나오면은 뒤적뒤적 하면서 풀어도 좋아요. 단, 볼 때마다 기억하려고 머릿속으로 몇 번만 되새겨주세요. 그래야 시험 기간에 고생하지 않고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배운 거는 2학년 때 또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학년 때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하죠.